마블 어벤져스에 대항하는 DC의 저스티스 리그의 출발. 원작 속 저스티스 리그가 궁금하다. 세레젠의 원작 분석. 배트맨 대 슈퍼맨의 진정한 적에 대해서 알려주마. 메인 빌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슈퍼맨이 모습을 드러낸 후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와 알 수 없는 힘에 그를 두려워하는 이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담시를 지키는 어둠의 기사 배트맨. 두 영웅이 드디어 격돌하게 됩니다. 모두가 염원해온 뜨거운 대결, 영화 배트맨과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건방져 사람이. 아시죠가 왜 건방져? 대형 팬더로 아주 그냥 뜨다니. 아유, 뭐 아닙니다. 자, 오늘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스타워즈 편을 복수할 겸 해서 저희가 전문가 세레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믹스와 영어로 사랑하는 세레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블로그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오늘 세레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DC 오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세레자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 뜨뜻미지근한 방송인 거지. 저희가 예, 대형 팬들에서 배트맨 편이 나갔는데 아마 원작 코믹스 쪽은 또 이제 더 잘 아시는 분이 정리하실 수 있고 할 것 그렇죠. 같아서 네. 그렇게 모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스티스 리그의 이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스티스 리그가 생성되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코믹스판은 참 수월하게 됐지만 그렇죠. 네.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은 말 그대로 저스티스 리그의 딱 출발점에 놓인 영화예요. 그 전에 물론 맨 오브 스틸이 있었지만 그렇죠. 요 영화가 이제 본격적인 포문을 알리게 되는 그런 영화겠죠. 근데 이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지 밀러 씨가 네. 이제 감독을 맡아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캐스팅 목록을 보면 아미 해머가 이제 배트맨을 맡을 뻔했고, 맨 프롬 원클에 나오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슈퍼맨의 DJ 코트로나 플래시의 애덤 브로디, 원더우먼에도 메건 게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해요. 그렇군요. 제작비조차도 일단 충당이 안 됐었고, 영화가 엎어졌구나, 한마디로. 네, 후루룩 말아먹었고요. 말아드셨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벤져스 프로젝트처럼 아예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이렇다면 우리도 개별 영화 아이언맨 뭐 이런 그래, 거 그래. 하나씩 내보내서 나중에 한 번에 엮어보자. 그린 랜턴 요게 나왔는데 그린 랜턴이 싹 망해버렸죠. 그린랜턴이 망했던 이유는 네. 원래 시네스트로가 주연으로 나오고 걔 악당이 나왔으면 케미가 있어가지고 성공했을 텐데 그쵸. 악당이 너무 약해버렸죠. 이거 빌런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예. 인기가 별로 없었던 요인이. 그쵸.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코스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그냥 오로지 상상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게 연계도 안 맞았고 감독 같은 경우는 원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 데드풀 예고편 보면 그린 수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입히지 말라고. 프로젝트가 꾸준히 있었던 게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뭐야? 많은 분들이 제시하는 증거 중에 하나지만 나는 전설이다. 나는 전설이다. 네, 나는 전설이다에서 보면은 그 폐허가 된 도시에 걸어 다닐 때 네. 그 배트맨 대 슈퍼맨 그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개봉했다는 듯한 암시가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 꾸준했다. 그리고 또 매드맥스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앞서 말한 그 망한 버전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움직임도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뭔가요? 저스티스 모탈이라고 저스티스 기존의 모탈. 그 DC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팀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영화가 성공하려면 팬들이 어느 정도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배트맨에 대한 빌런들은 저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슈퍼맨이나 이쪽은 잘 네네. 모르겠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요번 영화에 다 조금씩 풀리죠. 그 얘기는 그러면 네. 조금 이따가 또 그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with you? I thought she was with you. 배트맨 대 슈퍼맨 이 영화를 가기 전에 저스티스 리그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믹스 원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팀이 처음에 생겨난 게 지구가 외계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어로 혼자서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 명이 뭉쳐서 외계인을 막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합쳐져가지고 이 팀이 생성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들어갔을 때 얘네가 처음부터 싸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싸웠던 이유가 있어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경우는 크립톤 행성에서 왔던 외계인이고 그렇죠. 별다른 노력 없이 그 엄청난 힘을 얻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히어로계의 그 엘리트라고 보시고요. 금수저. 네네 금수저죠. 네. 배트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죽고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혼자서 안타까운. 막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히어로가 된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히어로계 흑수저죠. 흑수저. 네, 일단 그 한개도 틀리고요. 슈퍼맨이 속해 있는 메트로폴리스랑 그 다음에 배트맨이 속해 있는 고담이랑 이게 저 고담이 나왔어. 배트맨이 속해 있군요. 옛날 거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원래 뉴욕을 그 모티브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럼 둘 다 뉴욕을 모티브로 한 건가요? 뉴욕을 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뉴욕의 낮을 상징하고요. 아. 그 다음에 고담은 뉴욕의 밤을 상징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퍼맨에서 네네. 밤신보단 낮신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밝은 그런 게 아. 그래서 슈퍼맨 리턴즈를 보면 메트로폴리스가 되게 막 황금 도시처럼 번쩍번쩍 빛나게 표현을 아, 그래요? 하거든요. 네. 원작에서는 슈퍼맨을 뭐 신이라든지 선한 존재 이렇게 그리고요. 고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밤이니까 그렇죠. 어둠의 상징. 예, 그 상징이 공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설정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 거. 그렇죠. 제 ADBC의 고담이죠. 그래가지고 네. 둘이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화해를 해요.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정 반지식으로 크립토나이트 반지를 줘요. 아. 그래서 원작에 보면 가끔씩 배트맨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크립토나이트 반지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인간이 사실 때릴 수가 없는데 때려도 네. 뭐 흠 하나 없는데 그쵸, 그쵸. 그 반지 때문에. 네네 맞아요. 아. 그렇죠. 이게 유부남들처럼 이게 반지를 서랍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네네. 이 영화하고 이 코믹스하고 연결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작에 등장하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원작 같은 경우는 배경이 렉스 루터랑 브레니악이라는 악당이 있는데 네. 그 렉스 루터랑 얘가 짜가지고 저스티스 그 멤버들을 전부 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 비참하게 네, 노예처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 예를 거예요? 들어 슈퍼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레니악 같은 경우는 취미가 멸망해가는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작게 축소해가지고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아 피규어 같이 모으는 네네네. 것처럼. 네. 아. 근데 크립톤 행성이 망한 건 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망하기 전에 얘가 그 한 도시를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슈퍼맨한테 내 말을 안 들으면 여기도 파괴하겠다. 아니, 거기에 수만 명이 들어있으니까 아. 예, 다 죽여버리겠다. 아. 편하게 생각하자면은 그 부루마블을 하고 있는 브레니악에 서울에 걸린 거야. 아. 그래서 벌금을 물고 있는 중이었죠. 정확한데요. 그럼 감사합니다. 얘가 좋네요. 배트맨 같은 경우는 2대 로빈이 죽으면서 상심하면서 이제 은퇴를 해요.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코라든지 뭐 투패스라든지 전부 다 병원에 집어넣고 네. 재활 프로그램에 돈을 그렇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악당들이 이게 결국은 그 바뀌지 않고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다음에 슈퍼맨이 이제 더 사고를 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정부의 개가 돼서 네, 그래가지고 배트맨이 빡쳤군요. 예 도저히 안 돼 일어나가지고 둘이 싸우게 되는 게 이제 그 싸우는 이유예요. 아니, 슈퍼맨이 어떻게 보면 빌런으로 지금 생각이 될 정도네요. 그래서 이 이슈가 슈퍼맨 팬들한테 까이고 엄청 까이고 배트맨 팬한테는 이제 거의 신적인. 아무래도 또 슈퍼맨이 영화가 망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슈퍼맨의 편을 약간 들자면 슈퍼맨 같은 경우는 평화적으로 풀고 싶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요만큼씩 풀어줘. 그래서 걔 자체적으로는 아톰이나 플래시나 자기 동료를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빼내려고 그랬는데 배트맨의 중간에서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지금 여야가 싸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 얘기를 하자. 그래요. 우리 방송 계속 나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앞전 작품이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이 그 조두장과 싸우면서 메트로폴리스 거의 박살냈어요. 설정상 메트로폴리스가 있고 고담이 있잖아요. 네. 이 다리 하나 사이를 놔두고 아.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얘가 이걸 옆 동네군요? 네, 얘가 파괴하면서 그 은퇴한 브루스 웨인의 중요한 빌딩이 무너지고 맨 오브 스틸에서 그 네. 다 무너진 게 다 맞아요. 브루스 웨인의 건물이었군요. 부동산에 이제 손을 댔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물을 부셔놓고 근데 이거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괜찮은데 네. 자기 소중한 사람을 잃어요. 아. 그 상황에서.
그 맨 오브 스틸이 나왔나요? 맨 오브 스틸은 그냥 건물이 많이 부서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번 예고편에 보면은 건물이 부서질 때 브루스 웨인이 목격하는 장면이랑 로빈이 입고 있는 옷에 죽었다는 듯한 그 조커가 쓰는 듯한 놀리는 부분 그런 게 이제 암시가 있는 거죠. 그럼 맨 오브 스틸에서 조드 장군만 죽인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많이 다쳤네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 슈퍼맨을 원래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 오브 스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슈퍼맨 같은 경우는 무슨 큰일이 있거나 싸울 것 같으면 달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피해가 없는 쪽에서 싸우는데 그 파워레인저 같이 싸우는군요. 어딘가 이동해가지고 싸우는 거. 그쵸 악당들 다 기다려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대책 없이 싸웠죠. 그렇죠. 막 다 아무도 부시던데. 구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배트맨의 포지션 자체가 약간의 나이든 배트맨을 등장시키면서 히어로로서 미성숙한 슈퍼맨과 그다음에 이제 한번 완성 단계를 거친 다음에 쉬고 있었던 배트맨이 이제 격돌하게 되면서 이 둘의 그 뭔가 이제 친구 싸움도 그쵸. 좀 느낌 나네요.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The red capes are coming. DC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악당만 골라서 쏙쏙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배트맨이나 슈퍼맨은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빌런을 조금 더 터는 방향으로 가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둠스데이. 네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둠스데이라는 자체가 그 맨 오브 스틸에 나왔던 조드 장군을 부활시켜서 둠스데이가 된다는 거죠. 시체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그럼 둠스데이 이꼬르 조드 장군이네요? 육체만 이용한 괴물이라고. 육체만 이용한. 그렇죠. 왜냐하면 자아가 없으니까. 자아가 없군요. 네네. 영화판의 설정인 거고요. 네네. 원래대로면은 그 조드 장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없는. 그러니까 둠스데이가 원래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슈퍼맨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슈퍼맨을 죽이자. 그래서 이제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최강의 적을 만든 게 둠스데이거든요. 마블 쪽으로 좀 쉽게 풀자면 그게 울트론이랑 좀 비슷한데 울트론이랑. 원래 크립톤 행성에서 그 궁극의 생명체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둠스데이예요. 근데 얘네가 만드는 방법이 너무 잔인했어요. 네. 극한의 안경에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집어넣고 네. 살면 좋은 거고 죽으면 죽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둠스데이군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반복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체를 증오하게 된 거죠. 옛날에 대장장이들 같은 거예요. 두들겨 놓고 마음에 안 드는데 물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두들기고 강해질 때까지 그냥 때리는 거지. 찾아봤는데 네네. 이미지가 굉장히 엑스맨의 그 프로페스 X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화에서는 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또 활약을 했던 제시 아이젠버그가 나와가지고 조금 좀 의아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원작에 등장한 그 렉스 루터 같은 경우는 빼빼 마른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직원이 실수로 다른 캐릭터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뭐 비슷한 빌런이 있었는데 그 캐릭터를 집어넣었는데 그 제작자들이 괜찮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굳어진 거고. 마치 제가 대형 팬더에 전우성 씨가 나가야 되는데 정은지 씨가 나간 것 같아. 해명하지 말아요. 얘는 이런 실수가 네. 마블 쪽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 맞아요. 헐크가 회색인데 녹색으로 잘못 나가가지고. 진짜로? 네, 그래서 그게 목색으로 그러니까 출력하면서 실수해가지고 굳어진 케이스. 원작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제 머리도 되게 좋은 인물이고 돈을 막대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자선력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돕는 캐릭터였는데 그 어느 순간 슈퍼맨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도 완벽한 존재가 딱 나타나니까 이제 시기가 그쵸.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질투랑 산실감이겠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맨에 집착하게 되고 모든 초인들을 이제 증오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보면 렉스 루터는 조금 히어로 활동으로 이제 슈퍼맨이 인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는 막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하는 게 있는 더 재밌는 거는 배트맨 슈퍼맨에서도 렉스 루터가 메트로폴리스가 많이 난민들이 생겼잖아요. 네. 건물도 많이 파괴되고 근데 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원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요. 좋은 사람이기도 했네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이군요. 슈퍼맨만 없었다니까. 뭔가 이효리가 쿄를 증오하는 것처럼. 네네 맞아요. 뭐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예고편에 보면 셋이 만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렉스 루터는 초인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슈퍼맨인지 배트맨인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친해지려고 네네. 또 했던 거군요. 전작에서 싸울 때도 나중에 조도장 열받아서 갑옷을 벗잖아요. 그게 그쵸. 그 렉스 루터 빌딩이에요. 그 옆에다 보잖아요. 그럼 그걸 줍는 게 렉스 루터군요.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 영화에서는 네. 렉스 루터랑 둠스데이가 빌런인가요? 현재까지 밝혀진 건 그거고. 아, 현재까지 밝혀진 거.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렉스 루터가 나중에 그 갑옷을 이용해서 그 슈퍼맨이나 얘네들을 대적을 하거나 마지막에 걔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배트맨의 그 악몽 속에 등장하는 네. 그 날개 달린 애 있잖아요. 네. 걔네가 파라데몬이거든요. 파라데몬. 파라데몬이 다크사이드의 부하고 그리고 온 표시가 다크사이드 표식이에요. 예전에 고대 신이 있었어요. 우주의 신들이 있었는데 너무 폭력과 뭐 전쟁만 일으키니까 네. 자체적으로 멸망을 해버렸어요. 아. 그런 새로운 이게 평화로운 유가즈라는 신이 생겼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막 농사도 짓고 막 평화롭게 뭐 애정행동만 하고 괜찮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농부로 태어난 한 신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다 얘네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걔네를 죽이고 그 모든 힘을 흡수를 해요. 그게 다크사이드거든요. 아. 그 생긴 게 보니까는 진짜 조금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는데 타노스하고 진짜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디자인 자체가. 느낌이 있죠. 둘 다 포지션도 뭔가 이제 외계에서 좀 최강자의 위치 그런 거에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로 인해서 많은 히어로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거기다가 이 외모 때문에 힘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 타노스도 그렇고 그 다크사이드도 그렇고 똑똑해요. 아. 매우 똑똑하게 이제 히어로들을 괴롭히는 캐릭터입니다. 되게 무식하게 생겼던데. 아 그건 다 페이크죠. 그러면은 DC의 최강 보스라고 하면 다크사이드가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뭐 요번에 영화에서 풀진 모르겠지만 이후 저스티스 리그 요번에 나중에 영화 나오면 최종 보스가 다크사이드가 아닌가. 아, 이거 중요하네요. The turn's good, man. 일단은 배트맨과 슈퍼맨이 그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그렇죠. 양대 산맥이 둘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둘이 싸우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뭐 다른 뭐 수식어 같은 거 필요 없죠. 싸운다는데, 그리고 그거 싸우고 이제 둠스데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떡밥 네. 원작과 좀 틀린 부분이나 뭐 앞으로 등장할 다크사이드나 뭐 원더우먼이라는 관계 뭐 이런 거만 해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볼 가치가 있다. 그쵸. 세르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많은 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작비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3억 5천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이제 역대 그 단일 영화로서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히어로물이 아무래도 이제 어벤져스 이후에 마블도 지금 돈을 자꾸 이제 좀 빼는 분위기예요. 네.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대충 만드는구만. 대충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거죠. 효과적인 거. 효과적으로. 근데 이제 워너에서 이제 이만큼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게 이 이후 시리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시리즈고. 슈퍼맨이 떠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지 않으면 전 개봉이 미뤄지더라도 개봉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히어로 영화를 한번 망하면 후속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회사가 휘청휘청하니까요. 그린 랜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얘가 말아먹으면 DC가 네. 그것도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평생 반지 닦기로 놀림받고 있는데. 데드풀에서도 그러던데.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담 저는 정커였고요. 세르잔입니다. 세르장님 마블 편이나 DC 편이 많이 나오실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대기 중입니다. 나오실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슈퍼맨. 아, 이름이 기니까. 아. 영어로도 길어요. 배트맨 v 슈퍼맨 돈 오브 저스티스. 아, 정말 어렵다. 네. 배슈로 하죠. 싫어요. 죄송합니다. 싫다고 말할래요 이제. 괜한 드립을 했군요. 배슈가 뭡니까 배슈가? 플래시는 이제 잡혀가지고 그 다른 쳇바퀴 도는 거 아니죠? 네. 거기서 이제 옷 다 벗고 이게 계속 평생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옷을 다 벗고 계속 뛴다고요? 뉴욕의 한 3분의 1 정도 전력을 얘가 만들어내요. 인간 제네레이터. 예. 그러니까 무슨 원전 같은 그런 역할이네요. 그리고 아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아지는, 그러니까 DC의 앤트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DC 앤트맨. 네, 그는 그 세균 배양자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지고 맨날 세균들이랑 싸우고 먹고 뜯고 막. 아, 작아져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가둬놓은 거군요. 완전 백혈구조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그 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그걸 추출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랜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떠나버리고. 아, 지구에서 못 살겠다. 네. 난 헬조선을 떠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방송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린에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기 팀들이 Y가 됐으니까 이제 슈퍼맨한테 대적을 해요. 너 왜 그러냐? 쟤네가 싸워가지 않겠냐고 막 싸우다가 팔이 절단돼요. 배트맨이요? 아니, 슈퍼맨이요? 그린 아, 그린에로가? 네. 그린에로가 그 호카이 같은 애죠? 그쵸. 어. 네. 절단이 되고 이제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세르잔님의 블로그, 그 다음에
테일러 컨텐츠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혹시 블로그에 대해서 홍보하실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뭐 궁금한 캐릭터가 있거나 네. 뭐 마블이나 DC를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편안하게 놀러 오시면 돼요. 악성 댓글은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차단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페이퍼토이라고 종이 모형도 있고요.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꽤 많아요. 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스타워즈가 모자라셨다면 세르전님의 또 블로그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활을 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활을 건 이유가 뭐냐면 일단 둠스데이는 슈퍼맨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둠스데이가 들어왔다는 것도 그렇고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썼다는 거는 솔직히 배트맨의 인기가 없을 때 나온 게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인데 네. 이게 그 다크나이트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배트맨을 부흥시킨 만화책이에요. 그럼 거기 인물들이 다 요번에 영화에 나오는 거네요? 다 나오진 않겠지만 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설정이 많이 반영이 꽤 되고 많은 걸 보니까 슈퍼맨이랑 배트맨은 그동안 영화를 말아먹었으니까 네. 그 살릴 수 있는 애를 집어넣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요번엔 진짜 정말 사활을 걸었네요.